실천력 코칭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내용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가 잘 안 될 때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마음먹은 대로 실행에 못 옮기는가? 자,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스스로를 규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규정하자. 뭔 얘기일까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규정을 혼자만 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막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에 뭘 하게 됩니까?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을 지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말을 하고 나서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자, 우리가 각자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 저는 제 이름 앞에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라고 제가 앞에 붙였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인성이 바르고 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행동 변화, 내가 행동을 뭘 하기로 했는데 말로만 외치면서 그 말로 실천을 못 옮기고 있다면,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겠죠.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를 일치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도 나오겠다,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도서관을 세우겠다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책임을 자꾸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 스스로 그냥 부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누군가가 해냈다면 왜 나는 못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시작은 하고 나중에 점점 조금씩 더 보완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목표를 누구한테 잘 공개를 안 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못 이루면 괜히 그죠? 실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한 말이라 합니다. 결국은 실제로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일보다 이건 어려워서 못할 거야 해서 스스로 그냥 지레짐작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겠죠. 아무리 큰 목표도 쪼개면 작은 실천사항으로 이게 나뉘거든요. 제가 뭐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가 되겠다 해놓고 하루로 놓고 보면 내가 강의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강의를 하고 있으면 또 뭘 배우고 있으면 그 과정에 한 발 저는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좀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먼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사례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야. 또 나는 성격이 소심해. 그렇죠? 나는 성격이 소심해라고 스스로 계속 암시를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성적이 낮아. 나는 지방대학이야. 나는 부잣집이 난 가난한 집안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고정관념을 내가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업자는 거죠. 나는 우리 집안을 바로 세울 거야.
나는 대한민국 교육을 내가 한번 바꿔볼 거야.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집필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기를 규정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실행력도 좋아지고 더군다나 사명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사명감 때문에 발딱발딱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도 되거든요. 아침 일찍 그렇게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늦게까지 또 안 자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지운 거예요. 내가 목표도 세우고 내가 지우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죠? 더 능력되면 제가 꼭 선언합니다. 그죠? 저는 관광차를 딱 그죠? 불러가지고 우리 회원들 딱 모시고 1박 2일이든 이렇게 여행을 주기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거는 꼭 실행에 옮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관광차는 술 먹고 노는 그런 관광차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관광차는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막 우시우시 하면서 막 뭐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노라고 말해보자. 노. 자, 이게 실행력하고 실천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노라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면 얼마나 애써서 전화 왔는데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사 전화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와이프 옆에 있다가 자기 그 보험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계속 들어주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보험 들어줄 거 아니야. 그 애달게 하지 말고 미리 끊어라. 그것도 맞는 말이 드는 거죠. 내가 보험 많이 들어놨는데 들어줄 것도 아닌데 바로 끊자니 뭐하고 또 이거를 내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들어줄 건 아닌 거면 빨리 끊는 것도 서로가 입장 곤란하지 않는 상황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잘 끊습니다. 예전에는 참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너무 그죠? 그쪽 마음을 너무 많이 헤아리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거절을 잘 못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 맞는 것 같죠? 거절을 못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예전에 한 강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저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5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편이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좀 더 많이 빌려주세요. 남편 1억이 넘는데요. 둘이 합치니까 1억 5천이야. 그래서 내가 이건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돈을 빌려줬는데 왜 돈을 달라 소리를 못합니까? 아니 그 둘 줄 형편이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니 돈을 뭐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단정 딱 말했습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제 있는 앞에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당황한 거죠.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되네요? 이게 되네요? 이러면서 이게 되는군요?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부산으로 가셨는데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거절 못하는 진짜 이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책임. 그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남들에게 피해 준다고 생각해. 제일 많죠? 제일 많을 겁니다. 아이고, 오죽했으면 나한테 저런 부탁을 할까?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돈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든, 가족이든, 동거래는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서서, 그죠?
앉아서 뭐랍니까?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그런 느낌? 네. 나중에 내가 빌려주고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 그죠? 네. 그래서 동거래는 저는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거래는 하지 말자. 친구끼리. 우리 돈 얘기는 서로 불편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아직 친구들 사이에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서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는 잘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환경구축. 자, 누님 말하죠? 환경구축. 우리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환경구축을 왔죠. 참 무섭습니다. 이 환경이. 네. 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구축 뭐죠? 여러분,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그 말이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지? 벼랑 끝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거기에 서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벼랑 끝에 나를 세우니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나를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력으로 뭘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잘 안 돼요. 며칠 못 갑니다. 근데 환경은 나를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가두리 안에 가두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그 이회수 그 글 쓰는 작가분이 계셨었거든요. 자기 집 안에 이 쇠창살을 만들어 가지고 와이프 보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개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안에 밥만 넣어주고 화장실 볼일 보게 요강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책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진짜 팩트는 그걸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얼마나 책이 쓰다가 중단을 했으면 그 끝까지 쓰게 하려고 그 행동까지 했을까 생각이 딱 듭니다. 네.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두리 기법, 자신을 속박해서 결심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못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여러분 통장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꽂아주면 책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죠? 100만 원은 뭡니까? 한 10만 원 꽂으세요. 읽으실 것 같아요. 내가 정부에 가려면요. 저는 이 제도 만들 겁니다. 이게 국민의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좀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PPT 한 50장 만들어가지고 군수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제 꿈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 의식 수준이 좋아지고 거지한테 계속 돈 줘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계속 돈을 줘보세요. 계속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주세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럽니다. 그런데 의식 수준을 키워보세요. 단도 만 원을 줘도 고맙게 여깁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돈을 무자비로 주잖아요. 20만, 30만 원씩.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주지 말고 10만 원만 일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시 꼭 2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자립해서 잘 살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 자립해 있으면. 왜? 방법을 아니까요. 책 속에 답이 있으니까. 저는 그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아직 전달을 못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읽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서관을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 대공원 안에 지관서가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책이 꽉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인문학부터 쫙 이렇게 막 경제부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철학책일 줄 있으시더라고요. 철학책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니체 이런 책 있고. 그래서 좀 한 시간 반인가 책 좀 읽었는데 좀 어둡더라고요. 저는
그 지관스가를 벤치마킹 한다면 좀 저는 성공학 자기계발서를 쫙 하고요. 칸을 나눠가지고 토론하는 공간, 강연할 수 있는 공간,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은 내용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사람끼리 따로 모아주고, 그죠? 또 말할 수 있는 공간,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도 공간을 해서 앞에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책만 읽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자기 것을 배웠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꿈이고 소망이고 해낼 꿈이다. 네. 크게 성공하면 전세계란다. 전국을 깔 것이고, 크게 성공 못하면 내 자비를 틀어서라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자.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자. 부가가치 뭡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철사가 있습니다. 이 철사가 얼마가, 가격이 얼마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1,000원입니다. 이 철사를 클립 형태로 만듭니다. 이 철사를 바늘로 만듭니다. 그럼 철사 1,000원짜리가 변형이 되어서 클립이 2,000원, 3,000원이 되고 바늘이 5,000원, 10,0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뭡니까? 이겁니다. 아까 그랬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중에 어느 게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 따졌을 때 많이 예를 든 게 초가집에 빈대가 있습니다. 그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효과는 좋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빈대 잡다가 초가집 집을 태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뭔가를 내가 이걸 돈 내고 뭔가를 했을 때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랬을 때 이건 가치가 있다.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의 비율로 계산되면 일을 얼마나 빨리 완수할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 이게 효율성. 효과는요 뭘까요? 실제 성과나 기여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촉도된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일은 잘했어요. 일은 잘했는데 냉장고를 열심히 계속 닦았어요. 차를 열심히 계속 닦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요? 중요한 내용을 안 외우고 쓸데없는 거 다 모조리 다 외운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가치는 또 평가절하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꿈을 너무 많이 펼치시면 안 된다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나는 전문가가 되어 있지 못하고 팔방미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전국에 강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강의하는 분 많은데 어떤 분이 있냐면 강의를 종류별로 다 합니다. 저도 조금만 공부하면 강의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주식 강의도 할 수 있고 부동산 강의를 할 수 있고 온갖 강의를 다 할 수 있어요. 자살 예방 강의도 할 수 있고 성 예방 강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전문가 되려고요. 깊이 파고 싶은 거죠. 지금 셀프, 인성, 리더십 이 분야만 파도 지금 27년 파도 팔 게 더 많은데 여기서 또 다른 걸 판다고요? 그거 내 욕심이에요. 네. 이 분야도 아직 더 깊이 못 팠는데 다른 걸 팔면 전문가는 또 다음 책에 새로운 내용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언제 책이 쓰고 싶어질까요? 읽었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을 때예요. 이럴 때 나는 이런 책을 원하는데 이런 책이 없네? 그럼 내가 써와야지 할 때 책이 나옵니다. 네. 그냥 읽고 이 책 다 해서 수집해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네? 그냥 짜집기예요. 짜집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요. 원하는 바가 뭔가 추구하는 바가 그게 오리지널 책이고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짜집기 책인지 저자의 아이디어가 묻어난 책인지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책을 내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노하우가 있는 책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 책에 없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해석이 달라도 무조건 다릅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자존감이 팍 올라가요. 자존감이 팍 올라가요. 제가 처음에 스피치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나와 있는 시중인체를 모조리 스피치 스쳐만 서쳐도 발표 발자만 서쳐도 다 읽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죠. 그 내 실력을 쌓죠. 그 다음은요. 왜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뼘 성장하는 거죠. 그 속에서 뭡니까? 자존감이 팍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거 하나는 꼭 그걸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집중, 반복, 끊기 그걸 실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